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오늘은 수능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현행 수능 수학 영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공통문항이 22문항 74점, 선택문항이 8문항 26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2문항이 수학이 해서 이렇게 11문제씩 여기 찢어져서 37점 배점이 되고요. 이거는 모든 수험생한테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똑같다. 그래서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선택문항이 문제인데요.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많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절망표현에서 있는데요. 단점이죠. 자, 선택 과목 중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외워야 할 공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데 아주 미치려고 하는 학생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선행 과정을 보더라도 수학 1, 수학 2 전체 내용이 많습니다. 수학 1, 수학 2 둘 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미적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내용이 많다라는 게 미적분 과목의 절망편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좋은 점은 뭐냐? 미적분을 선택을 하면은 수투에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수투라는 게 다항함수를 미분적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뭐냐? 삼각함수, 지수함수, 우구함수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미분적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데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모래주머니 차고 막 달리기 훈련했어요. 모래주머니에 딱 뛰면은 날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개념과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3차 함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그 미적분을 하면은 그 덕에 수투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미적분 기출문제 보면 뒤지가는 문제들 많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풀어 못해하고 그냥 절레절레 도망갈 수 있는데 쫄 필요 없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때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수학 가형이라고 했던 때거든요. 수학 가형, 그렇게 두 형태로 시험이 나오던 때인데 이때는 지금하고 시험의 결이 좀 달라서 이때 나왔던 21번에 30번 문항 미적분 문제 보면은 정말 빡세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풀이를 완전히 정제를 해서 어떤 낭비되는 부분 없이 정리돼서 풀이를 한다고 해도 칠판 하나 반 정도 써줘야 계산이 마무리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형태의 시험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때의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그러고 못해먹겠다고 도망갈 필요 없다. 계산보다는 아이디어 위주로 이런 의견을 내려고 했구나 라고 파악하면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미적분을 선택하는 가장 뚜렷한 장점이 뭐냐면은 상위권의 경우에 표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라는 과목을 볼까요? 기하는 일단 분량이 적습니다. 미적분의 60%밖에 안 돼요. 이점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기하와 벡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벡터가 빠지고 기하가 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공간 벡터를 가르치지 마라 해서 공간 벡터가 삭제가 됐어요. 벡터가 아예 삭제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면 벡터는 하고 공간 벡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연관 선행 과정은 지금 수학하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수투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수학 1에서 사각함수 뒷부분 내용.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적분에서 사각함수 공식들을 좀 더 배우거든요. 그것도 알아두면 가끔 편하다. 특히 200억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200억 공식 알아두면 가끔 편하다. 라는 거. 그래서 선행 과정이 아까보다 훨씬 적죠. 아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전체라 그랬는데 얘는 단원 2개만 알면 된다. 자, 그렇고요. 근데 기하란 과목은 특징이 어떠냐면 기하잖아요, 도형.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푼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풀이가 짧다고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 하나 딱 그려서 간단하게 푸는데 그 그림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히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기하란 과목은 뭐냐면 공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평면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몇 도계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얘랑 뭐로 바꿔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모두 다 기하를 배워야 할 때는, 이과생이 모두 다 기하를 배워야 할 때는 공간지각력이 없어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 훈련을 오지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단면을 봐, 공간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단면을 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안 고르면 되잖아. 공간지각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다는 거는 공간지각력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여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하는데 후면 주차할 때 이거 띠띠띠 카메라 없으면 주차 못한다, 이거 감이 안 온다. 그럼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 아이도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통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과인데 미적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적분이 내용이 많고 공식도 많고 이러니까 그거 하기 싫다 그러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도망오면은 여기서 박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간지각력도 없는데 그냥 미적분하기 싫다고 도망을 거면은 차라리 그냥 미적분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봅시다. 확률과 통계는 내용이 진짜 적습니다. 얘는 사실 책 한 권 분량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얘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책이 하나가 됐는데 분량이 미적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연관선행 과정이라고 할 것도 수학하의 경우에서 한 단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하 같은 경우는 수원수도 전체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수학하 경우의 수만 알면 되니까 문턱이 아주 낮아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문제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희망편이죠. 절망편은 뭐냐? 상위권한테는 표준점수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확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24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3년 11월에 시행된 24학년도 수능의 시행 결과를 보면요. 자, 확률과 통계는 원점수 등급 컷이 91점 또는 92점이 되고요. 미적분은 82점 또는 83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뭘 느끼시나요? 만약에 이걸 보고 얘는 91점, 얘는 80점, 이게 높으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아이한테 수학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수학 공부 못하는 게 누구 닮아서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91점 맞아야 간신히 1등급이 뜬다는 거고요. 얘는 82점만 맞아도 1등급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점짜리를 5개를 틀려도 4개 반 정도 틀려도 미적분은 1등급이 되는 거고 얘는 4점짜리를 3개 이상 틀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2개까지만 1등급이 된다는 거죠. 거칠게 말하면은. 컷이 낮을수록 좋은 거구나 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적게 보면은 10점 차이가 나고요. 많이 보면은 12점이나 차이가 나죠. 이건 지금 좀 역대급입니다. 지금 형태의 수능이 시행된 게 3년차인데 지금 이렇게 12점이나 차이가 나게 된 거는 이번에 좀 역대급이다. 그리고 원래 미적분하고 기하는 점수 차이가 한 1.2점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이.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역대급으로 적게는 어떻게 되냐? 적게는 5점, 많게는 7점이나 차이가 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미적분과 기하의 점수차가 벌어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요. 확통의 승률권을 보장하라고 했었는데 1등급 중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95.6%라고 합니다. 확통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 망했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상태라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점수 기준으로 대조를 해봤더니 확률 통계 100점 받은 학생하고 미적분 88점 받은 학생하고 표준점수가 같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4점짜리 3개를 틀려도 된다는 거죠. 확률과 통계는 내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서 100점을 받았는데 근데 미적분 4점짜리 3개 틀린 애랑 똑같은 칙을 받는다는 거니까 100점 받은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표준점수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이 표준화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표준점수라는 게 원점수를 표준화한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 분포를 수학이나 국어에서는 공통으로 응시한 과목들 있잖아요. 이 공통 과목 점수 분포에 부합하게 표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 뭐 미적분을 예를 들어서 40명이 응시했다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 다음에 기하를 10명이 응시했다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확통을 50명이 응시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공통에서 점수 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통에서 점수 분포가 뭐 이렇게 쫙 해서 나올 텐데 뭐 정기 분포로 코끼리 선수 포함한 모양이죠. 이렇게 나왔다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적분 점수 분포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적분 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뭐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점수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가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여기 예를 들어서 확통 50명 중에 25등 한 학생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흐려요. 25등 한 학생이 확통 중에 25등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는 뭐 한 60등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공통에서 나온 점수 분포는 확통에서 또 50명을 갖고 이렇게 점수 분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25등을 했겠죠. 누군가 이제 이 학생하고, 그러니까 이건 공통에서 확통 선택자 중에 25등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확통에서 50명 중에 25등을 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점수 분포를 흩어줄 때, 너는 선택 과목 점수 분포를 할 때 100명 중에 60등 한 점수로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선택 과목의 점수 분포를 공통 과목의 점수 분포에 부합하게 표준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확통 선택자는 공통 영역 모든 문항에서 미적분 선택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5%에서 10% 차이씩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능에서 가장 화제가 된 문제가 공통 22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이거의 미적분 선택자는 정답률이 5% 나왔고요. 확통 선택자는 정답률이 1%만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의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통으로 응시한 공통 과목 점수의 분포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통 선택자의 점수가 밀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 입장에서는 역대급으로 이렇게 벌어진 건데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상위권을 제한 선택 과목에 대한 윤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등급,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은 미적분을 무조건 선택해야 될 텐데 나는 한 4등급, 5등급 받을 거야. 그러면은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억지로 미적분 선택해서 8문제 중에 5문제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쉬운 확통 선택해서 8문제 다 맞추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점수가 역대급으로 크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확통을 너무 쉽게 냈어요. 미적분은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죠. 제가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미적분하고 확통을 시험 봐야 되는 학생들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전주에 수능 시험지 미적분 세트랑 확통 세트를 똑같이 풀려봤거든요. 그랬는데 확률과 통계는 15분 만에 다 풀고 다 맞았습니다. 근데 미적분은 30분 동안 풀게 시켜봤더니 4문제를 못 풀었어요.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났어요. 똑같은 학생들한테 했는데 이거 풀고 와 신난다고 희망편 했다가 미적분 절망편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냈으면 안 됐죠. 원래는 확통을 좀 어렵게 내주고 미적분을 쉽게 내줘서 확통 만점자가 점수가 많이 뛰게 해줘야 공통에서 불리한 게 보정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신지 확통을 쉽게 내고 미적분을 어렵게 내는 바람에 역대급으로 크게 벌어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중위권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뭘 선택해도 큰 상관없다. 제가 말하는 중위권이라는 거는 3등급 이하. 그러니까 3등급부터 3등급 이하부터는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문이과 무관하게 무조건 미적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 3년째 계속 이 말 하고 있거든요. 저희 되게 이게 좀 약간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해 수능 이제 지금 형태 수능 선택 과목 형태 수능 처음 시행될 때 되게 막 무슨 나름 이름만 되면 안다는 막 선생님이 막 뭐 기하가 꿀과목이다 막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선택 과목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미적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에이 뭘 모르시네. 뭐 아무리 선생님 기하가 꿀과목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두고 보자 점수 나오면 보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첫 해 딱 시행되고 나니까 기하가 꿀과목이라는 말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과생들한테 문과 상위권 학생들한테 야 니들 미적분 선택해야 돼 미적분 선택해야 돼 그랬거든요. 작년 2학년 학생들 그 상위권 학생들 제가 지도한 학생들 굉장히 많이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인데 미적분을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상위권은 지금 무조건 미적분 선택해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확통을 100점 맞을 정도의 실력이다. 그럼 수학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력이면 굳이 어차피 확통으로 내 능력치가 측정되는 것보다 더 높게 측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학생들은 미적분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하는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냐. 긴 계산을 몹시 싫어하고 근데 그림 하나 그리고 간결하게 싹 푸는 거 이런 거 어떤 뽑아먹는 풀이 좋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법합니다. 원래는 1.2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조심스러워졌는데 아마 올해만큼 내년에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 미칠 것 같다. 근데 난 이과다. 근데 도형을 잘한다. 그럼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큰 손해는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하나 질문이 나오는 게 이제 문과인데 미적분 지금 공부해도 될까요? 예비고3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하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이과생 중에도 이번 겨울에 미적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스스로 빽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위권은 무조건 미적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